벤틀리 차량 하실 때는 유막 청소를 좀 신경 써서 빡빡 유막 청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고생하십니다. 이거 유막 청소 안 하시면 두 번, 세 번 시공해야 될 확률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벤틀리 플라잉 스퍼가 서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주요 이슈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시공 기술이 아니고 플라잉 스퍼를 슈어로 시공하는 그런 차량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플라잉 스포 차량의 전면의 어떤 시공의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뭐 벤츠 차 전면 유리 시공한다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무난합니다. 유리 버전을 따라가다 보니까 점박이가 이렇게 두껍지만은 내장으로 되어 있고요. 점박이가 이렇게 한 3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3cm 정도 두께로 점박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할 때 이게 어설프게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여기서 끝선, 잘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지만 끝선에서 5mm 정도 내려서 하시면 되고, 이거 A필라에 있는 내장재 박킹이 굉장히 빡빡하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지만 안에 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박이의 끝선에서 더 얼만큼 더 들어가느냐, 필름이 한 1cm 정도가 있어요. 8mm 정도 있어요. 이 공간이 이렇게 8mm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시공하기 좋은 거예요. 커팅을 해서 안에 들어가서 필름을 시공을 하면서 스퀴징을 해주면 필름이 남아갖고 이 테두리가 뿡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필름 남아갖고. 이제 지금 이렇게 유격이 한 5mm 이상 되는 것들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겠죠. 시공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50% 농도나 32% 농도나 5% 농도나 전부 필름의 두께는 1.5mm 두께로 일정합니다. 색상 염색이 아닙니다. 알료라고 그러죠. 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얘는 원단의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같은 슈어라 하더라도 더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줄 때 바짝 대지 말고 조금 천천히 느낌적으로 살짝 덜 굽는다는 느낌으로, 얘를 너무 가까이 대고 너무 필름에 근접하게 되면 빡빡 수축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쪽에서는 왼손을 쓰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저도 그렇고 모든 틴터들이 습관이 오른손을 쓰는 습관을 들이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시공합니다. 이렇게 시공해도 하도 습관이 돼서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하고 팔하고 손목에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지금 몇 년 전부터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왼손을 써야 될 곳에는 최대한 왼손을 써주자. 그래서 지금 오른팔, 팔목과 어깨를 조금 아끼려고 왼손을 지금 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워도 자꾸 하다 보면은 괜찮아요. 왕성하게 시공을 할 때는 전면 유리까지 해서 22대를 해봤어요. 많이 할 때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전부 다 오른손으로 다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처럼 됩니다. 여기 어깨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 근육하고 인대, 그 다음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쪽은 괜찮아요. 뼈 튀어나와 있어요. 조금 오른쪽으로 아끼시면은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더 좋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필름도 사람이 기계를 이용해서 만든 결과물에 불과해요. 똑같은 벤틀리 유리라 하더라도 유리 표면에 있는 생산 공정에서 맨 마지막 공정, 유리 표면을 만질만질하게 하는 그런 공정이 있겠죠. 그 공정이 항상 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차를 100번 정도 스테인리스 칼로 커팅을 하다가 101번째 차에서 유리 표면에 기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도 아무리 새 날로다 한다 하더라도 그 칼 날도 불량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기스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유리 표면도 코팅이 아주 똑같지 않아서 어떤 면은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마모가 유리하고 철하고
스테인리스 철하고 만나갖고서는 묘한 어떤 작용에 의해서 미세한 기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인리스는 큰 기스는 안 나요. 정말 간혹 가다가 미세한 기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부위에는 그런 자국도 거의 나지 않는 이런 로타리를 써주고 있습니다. 예, 매번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아주 잘 보이는 부분, 미세한 기스가 나왔을 때 생길 수 있는 간헐적인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은, 이거는 제가 유리를 갈아드렸을 때 감당이 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 차들은 완벽한 방법으로 커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굴러요. 칼날이 굴러서 잘려지는 어떤 커팅기죠. 떼굴떼굴 굴러. 그 마찰이 없죠, 유리하고. 로터리 칼은 어디서 사용하느냐? 원단을 자를 때, 핸드메이드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주로. 이런 부분은 칼날이 뺑글뺑글 돌아가야 돼요. 제 로터리 원형날을 써서는 보이지도 않고, 각도가 이렇게 바뀔 때는 조금 필름 잘린 면이 굉장히 거칠게 되기 때문에 이쁘게 안 나오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휘는 부분들은 스테인리스 칼을 써주는 게 맞죠. 자유자재로 각도를 바꿀 수가 있고, 각도가 바뀔 때 필름에 데미지가 없습니다. 미세하게 탁탁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플라스틱 헤라나 유리용 수세미로 긁어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시공을 하게 되면은 꼭 안에 먼지가 들어간 것처럼 하얀색 기포가 그걸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유리에 박힌 미세한 용접 똥 같은 거, 모든 새 차에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 차에서는 한 개를 발견했고요. 쫙 밀어보면은 손에 느낌이 옵니다. 그것을 제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확인. 전면율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여기다 흘러 내려주고요. 유리에 살짝 발수가 코팅됐다는 느낌이 이 정도로 살짝 뿌리면은 살짝 물이 뭉치네요. 행위를 좀 빠른 속도로 해주지 않으면은 말라버립니다. 이쪽이 지금 말랐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전체적으로. 좌측을 지금 시공하면서 맞춰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유리가 좀 발수가 됐다는 거, 움직이지 않는다, 붙이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고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차들은 지금 영상 속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유막 청소를 해줬습니다. 여기가 살짝 이렇게 떴는데 지금 이거를 잡겠다고 우측으로 움직이겠다고 강제로 움직이면 본드가 밀려버립니다. 조심해서 밀어야 돼요. 힘으로 하지 말고. 최근에 그 렌즈로버 도구 같은 차량은 그전에는 발수가 됐다가 지금은 발수가 안 돼서 나와요. 필름 시공하기는 굉장히 좋죠. 보그 차량은 이렇게 높게 붙던 대시보드가 다 내려앉았어요. 시공하기 좋게 지금 시장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발수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고, 지금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발수가 안 된 상태에서 몇 년 나오다가 지금 또 이거 신차 보니까 발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필름이 지금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거 유막 청소를 좀 강하게 안 쳐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발수 현상 때문에 필름이 밀리지 않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영상 속에서도 지금 보일 겁니다. 얘가 밀리지가 않아요. 그냥 다다다닥 붙어갖고. 벤틀리 차량 하실 때는 유막 청소를 좀 신경 써서 빡빡 유막 청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고생하십니다. 이거 유막 청소 안 하시면 2번, 3번 시공해야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걸 발수가 된 유리를 그냥 이 상태에서 스키징 하다가 필름이 다 꺾이거나 씹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요, 물을 뿌려보면 알아요. 시공하기 전에 청소 상태에서. 이렇게 발수인 차 시공할 때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유리의 유막 청소를 강한 유막 청소 재료로 꼭 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막 청소를 할 때는요, 부들부들한 극세사보다는 살짝 이렇게 거칠거칠한 극세사, 글라스인데 와플 극세사가 최고죠. 발수 유막 청소하는 데는. 이건 룸미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그럼 필름이 들어갈 때 여기 다 거쳐서 들어가게 돼요. 지금 룸미러를 뺀 상태고요. 탈착하는
장면을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부착하는 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선이 많은 것 같아도 GPS를 지금 달아놨어요. GPS 달아놓고 이건 뭐야? 블랙박스 달아놓고 그린 바람에 지금 배선이 많은데, 자 이거 룸미러 낄 때 아우디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조립할 때는 끼워서 시계 방향, 뺄 때는 시계 방향 돌려서. 자 밑에 카바는 그냥 또 끼면 돼요. 쉬워요. 자 위에 카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보면 핀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요 핀 두 개와 이쪽에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낄 때 이렇게 해서 밀어내면 됩니다. 밀어내면 됩니다. 예. 뺄 때는 플라스틱 주걱으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큰 무리가 없어요. 예. 이 차 같은 경우에 이제 룸미러를 띄고 시공을 해야 된다. 너무 간섭이 많아서 올라갈 때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시공을 마쳤습니다. 발수가 된 경우에는 스케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군데군데 발수가 된다는 얘기는 물이 뭉쳐버려요. 그럼 뭉쳐버리면은 그 물 옆에 물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없는 상태가 필름이 부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딱 옆으로 밀었을 때 본드가 밀리지만 않으면은 미세하게 뿌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투명하게 1시간, 2시간 정도가 지나면 투명하게 딱 나오니까 이 차에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군데 정도가 좀 뿌옇게 된 부분이 한 0.5mm씩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본드가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투명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전면 시공을 마쳤습니다. 측면 시공까지 오늘 영상 속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